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유령지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앙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 인턴 지원자인데요. 앞으로 그 시중은행 여신심사직 네. 요거를 이제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금융기업 자기소개서 봤는데요. 이 우리 멘토님께서 IBK 기업은행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간략히.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우리 여자, 인문상경계 친구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IBK 기업은행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는 인더스트리 뱅크 오브 코리아에서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포트폴리오 위주의 그런 은행이었는데 요즘에도 그게 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정재 씨가 최근에 모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혁신의 이미지로 조금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우리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기업 분석을 할 테니까 어떤 부분이 혁신적인 부분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취업난이 좀 심하다 보니까 호모 인턴스 요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인턴만 반복하는 이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금융권의 경우에는 이제 인턴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금융권뿐만 네. 아니라요. 사실 여러분들 취업 합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일할 곳에 가서 실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예쁜 인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가장 예쁜 인턴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딱 연관된 곳에 가서 인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 내가 만약에 IBK 기업은행을 하반기 지원할 거다. 근데 방학 때 내가 이 인턴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우리 영지 학생도 인턴 경험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이제 인턴이 금턴이라는 말이 있을 아유, 정도로 맞아요. 인턴이 너무 어려워요. 되기가 어려워서 네. 인턴을 하려면 또 인턴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경험이. 그래서 저는 아직 인턴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어떻게 인턴을 하려고 인턴 경험이 필요한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턴이 되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그렇죠. 이 인턴을 여러 번 하는 건 정말 인재라는 소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도 또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취업이 정말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렵죠. 금융권의 경우에는 이제 방학 동안에 인턴을 좀 많이 채용한다고 하는데 들어가기가 당연히 이제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어떤 준비가 좀 있어야 가능할까요? 예,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인턴 자체가 사실 정규직 채용이라 네. 그렇게 큰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인턴을 위한 우리 회사 한번 와서 일 좀 배워봐. 인턴이란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으면 지금은 특히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하반기 때 금융권이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네. 상반기 인턴은 진짜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의 예행 연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우리 은행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정규직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래갖고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IBK 기업은행의 경우 인턴 채용에 있어서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요? IBK 기업은행은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방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있는 그런 인재상을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단 실제 제가 취업시켰던 학생들을 그 친구들의 어떤 공통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남자 1명과 여자친구 3명을 합격시켰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네.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밝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렇죠. 보미 씨나 우리 재환 씨처럼 이런 밝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이미지의 지원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예쁘다.
뭐 못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 따뜻한 미소와 밝은 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지닌 지원자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밝은 이상한데 이제 보미 씨, 지한 씨한테 저도 모르게 웃음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저도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인공은 이제 인턴직 지원자이기도 한데 그 앞으로 여신 심사직 요거를 또 희망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사실 저는 좀 어렵긴 한데 어떤 일을 좀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어떤 자질을 또 갖춰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여신을 심사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우리 보미 씨는 어떤 심사? 죄송합니다. 네. 여신의 뜻을 그래서 먼저 네네. 명확하게 네. 좀 하고 가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우리 보미 씨를 여신이라고 부르는 건 뭐 당연한데요. 그렇죠, 보미 심사직.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다른 측면에 있어서 여신은 뭐냐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신 심사라 하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하는 거겠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재환 씨가 네. 새로운 앨범을 내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제작비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은행에 가서 만약에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쵸. 여신 심사하는 분이 재환 씨의 과거의 이력, 그쵸.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가, 네네네. 현재의 소득은 어떤가, 네네. 미래는 어떤 소득이 있겠는가. 그쵸. 만약에 이걸 못 갚았을 경우에는 네. 이 유재환 씨가 어떤 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지, 맞습니다.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등 이렇게 재환 씨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제대로 분석해야 되겠죠. 이 대출을 받으러 가려면은 일단 어깨를 촥 줍히고 들어요. 그 세상에 가장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란 표정으로 가가지고 저기요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안 하면은 입으셨나 봐요. 좀 헤어지지.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네.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할 때 그러면 재환 씨 이런 모습이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고 네. 꼼꼼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객관적인 그러한 역량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어깨를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조깅과 물건 판매라고 합니다. 네. 특이한 특기를 가졌네요. 물건 판매. 네. 음흠. 전공은 경영학이고요. 학점은 3.5점. 2019년 2월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격증은 펀드 투자 상담사 그리고 신용 분석사. 어학 점수는 토익이 700점입니다. 대내외 활동은요, SH 수협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 7기, 그리고 대학 역사 토론 동아리 1년 4개월간, 그리고 현재 또 취업 동아리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특기가 물건을 판매한다는 네. 물건 판매예요. 프로필상으로는 딱히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네. 어떤 측면에서 이걸 특기로 삼았나 궁금하고,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특기가 맞다면은 좀 영업직이 이제 당연히 좀 적성에 맞는 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금융회사 취업을 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제 3학년인데 금융 관련 자격증이 2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펀드 투자 상담사와 신용 분석사인데요. 이런 자격증들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3학년 복학하고 나서 네.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금융회사 간 선배들이 이런 자격증을 따라 저런 자격증을 따라 해서 그런 걸 좀 약간 갖춰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금융 업무를 진행할 때 좀 필요한 자격증이 되겠고요. 네. 신용분석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기업금융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친구가 여신심사직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맞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영주 학생은 요 주인공 프로필 보면서 이제 좀 특별히 남는 인상 이런 게 있나요? 약간 어떤 은행들은 이제 그 은행에 홍보대사를 하면 이제 네. 좀 취업에 유리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은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를 했다는 거는 뭐 금융권의 묻지마 지원자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습니다. 네, 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멘토님께서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예, 저도 역시 그 영주 학생과 마찬가지로 그 SH 수협은행 홍보대사 이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 소설, 영화 주인공 포함과 그 이유는 그렇군요. 일단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을 좀 꼽으라 했는데 우리 영주 학생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인물 중에는 이제 우리 영주 학생이 생각하기에 좀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데 네네네. 이제 좀 캐릭터로 설명을 하자면 네네. 겨울왕국의 안나라고 안나. 네, 안나?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밝은 에너지를 주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네, 인물이 되고 좀 싶은
싶어요. 본인이 닮았다고 생각도 하나요? 좀 밝은 이미지랑 약간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저는 오.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영주 학생은 안나를 꼽았는데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인물을 뽑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 호감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을 뽑았어요. 유재까지 들었을 때 되게 설레었는데. 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기란 쉽지 않지만 저는 유재석의 한결같은 친절함과 밝은 인사성으로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 좋은 평가를 받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는 자세는 저를 좋지 않게 보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좋게 보기 시작하는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좀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자신의 좀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희망을 얘기는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임팩트가 약합니다. 이렇게 네, 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딱 유재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사실 비틀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인데 그거에 연관된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조금 임팩트가 약했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면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거든요. 물론 유재하 씨 같은 분을 쏘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닙니다. 예. 저는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 안정형? 스포츠 스타들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왜냐하면은 어떤 업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노력을 통해서 어떤 업적이 있고 또 나와서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생각났던 사람이 네. 이승엽 선수 최근에 은퇴한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스포츠 선수들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실제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이제 그동안 봐왔지만 부모님을 쓰는 경우를 좀 적잖이 봤어요. 그런 건 어떤 건가요? 부모님 물론 좋죠. 근데 결국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누구나가 아는 사람일 적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장단점 각 두 가지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그렇죠. 이게 앞에 질문과 좀 연결된 답변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우리 영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장단점 좀 모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른 사람 기분을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거를 잘 해서 다른 사람이랑 좀 무리 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있는 잘 편이지만 웃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기분 좋아져요, 웃으면은.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또 너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네, 싫은 소리를 잘 못 미안해요. 진정 그게 아니라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이게 좀 약간 인사직을 지원하려고 하기에는 좀 치명적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토론 대회들을 나가서 좀 더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걸 연습하는 편입니다. 아우, 우리 영주 학생이랑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네, 좀? 약간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보면 기분 좋아지는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참 잘하길래 맞아요, 똑부러지게. 확실히 네. 예, 이렇게 싫은 소리는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멘토님 그 영주 학생처럼 그 얘기를 하면 멘토학관들이 이제 좋아를 할까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한다. 사실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은 네. 이 친구를 내가 붙여야 되겠다,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 질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질문을 처음부터 물어보지 않아요. 영주 학생이 주는 이미지, 아까 재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웃는다, 기분이 좋아진다, 네. 상대방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성격의 장점을 들었는데 영주 학생이 말한 그런 답변을 듣게 되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변은 저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은 장단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구성원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성격이 장점입니다. 반면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 덕에 무모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실패를 쉬이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연습과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는 노력을 통해 위험을 파악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까지 짧은 글자 수 안에 모두 담아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진짜 저는 사실 이런 굉장히 한정적인 글자 내에서 장점 적어라, 단점 적어라, 단점을 보완하는 것까지 적어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되게 잘 적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은 무모한 선택을 했다. 그다음에 쉬이 넘긴다라는 이런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들은 조금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턴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인턴 지원하는 그 동기와 또 채용을 해야 하는 이유까지 좀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강조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왜 하고 많은 산업 중에 은행이냐?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고 많은 은행 중에 왜 IBK냐? 세 번째,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회사에 와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또 어떠한 걸 기여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서 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 그에 맞게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튼튼한 기업이 나라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진 저에게 IBK 기업은행 인턴은 기업 금융을 더욱 자세히 배워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IBK 기업은행 채용 전에 있어 저의 부족한 능력들을 인턴 경험을 통해 찾고 그것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저에게 은행의 업무는 적성에 가장 잘 맞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IBK 기업은행의 강점인 기업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한국의 여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실제로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성과를 내었던 투자 경험은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분석하는 것에 기초가 되는 지식을 키우기 위해 은행이 기업금융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신용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춰 IBK 기업은행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네. 자신의 그 강점을 좀 어필을 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우리 영주 학생이 이 답변 보면서 느낌을 좀 받은 게 있나요? 사실 회사 지원 동기나 이제 직무 지원 동기가 명확하게 잘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노력 자체가 추상적으로 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좀 객관적인 경험과 자격증을 내세운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핵심이 잘 파악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지원 동기는 좀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은행에 관심이 있는 친구인가 아니면 이 기업은행 인턴이 하나의 스펙으로 또 활용하려고 하는 친구인가 라는 측면에서 물어봤을 때는 은행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기업금융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기업 대출 중심, 나는 그런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구조인데요. 다만 한 가지 조금 고친다면 두 번째 문단이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내가 금융업을 은행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경험을 통해서 금융업, 은행권과의 업무의 연관성을 조금 연결시키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비교적 명확한 문장으로 전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웃는 얼굴로 대하는 자세는 저를 좋지 않게 보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좋게 보기 시작하는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경우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문장이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웃는 얼굴로 대하는 자세는 저를 좋지 않게 보던 사람들의 마음도 돌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어색하게 하는 동어 반복을 피하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장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또 하나, 문장에 군더더기가 더해져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핵심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보입니다. 참 긴 문장이죠? 이 문장은 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분석의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어려운 점 중 하나가 글자 수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장 안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없앤다면 글자 수 맞추기 어렵지 않겠죠?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살펴봐 주셨고요. 이제 계속해서 자기소개 다음 항목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요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떨 걸까? 요게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영주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게 좀 그런가요? 이런 데서 좀 직접적인 개인사나 가정사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대체로 뭐 동아리나 프로젝트를 쓰실 것 같고 저도 모의유엔에 출전했다가 좀 고전했던 그런 얘기들을 쓸 것 같습니다. 역시. 역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아니 핸드폰 켰을 때 그 이제 음성인식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인공이 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신입생 시절 활발한 성격 덕분에 선배들 눈에 띄어 역사 토론 동아리의 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이었기에 학회장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돕는 것으로 동아리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학회장의 입대로 그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아 동아리의 참여율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40명이 참여하던 학회는 5, 6명밖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동아리에 애정을 가지고 있던 저는 1학년이지만 자진해서 학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경험과 지식 때문에 동아리 활동의 참여율은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동아리 선배들에게 찾아가 돈 관리와 홍보에 대한 지식을 배웠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SNS 홍보 활동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매주 활동과 공지를 알렸고 딱딱한 역사 토론 동아리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역사 골든벨, 경복궁 탐방 등 재미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점차 동아리가 재밌어졌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저조했던 참여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는 신입생 정원을 모두 채웠고 50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할 만큼 활발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자발적이고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배워 적용하는 성격은 인턴을 할 때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실수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동아리를 회생시킨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재인데요.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액션 부분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다만 소재의 선택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물론 인턴이었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소재 선택이 너무 뻔하고요. 또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본 듯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웠던 일이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살리는 걸 수 있는데 네. 말씀드렸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과연 그거에 얼마만큼 공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구조해서 얘기를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친구가 가장 처음에 우리가 그 이력 봤을 때 그 홍보대사 활동을 했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경험을 조금 녹이는 게 조금 더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썼나요? 네, 제가 쓴 항목은 4번째인데요. 지원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멘토님께서 사전 코멘트 주신 내용이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함께 쓰되 체험형 인턴이라는 점에서 직무 경험을 주로 쓸 것, 연계가 어려울 경우 한 항목이라도 확실히 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영주 학생이 금융권을 희망하는 건 아니어서 좀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좀 회사 지원 동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럴 것 수밖에 같아요. 없죠. 네. 예,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네, 저는 인턴의 경우가 이제 좀 특정 직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나중에 배치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희망하는 인사직을 좀 두고 써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멘토님 조언을 좀 잘 담아냈는지 이제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사계의 제너럴리스트. 제가 꿈꾸는 기업은 인재 존중의 가치를 지닌 기업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일찍부터 열린 채용을 표방하며 자기 홍보 프로그램과 여성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청년 인턴을 통해 인재 육성에 힘쓰는 인사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영어 멘토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진로 상담 시간과 미국 드라마로 회화를 배우는 시간을 계획하자 학생들이 변화하고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동기부여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 직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를 꿈꾸며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였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인사의 전반과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노사 관계론을 통해 노사 분쟁 조정 행위를 학습하며 건전한 노사 관계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회계 원리, 재무 관리를 통해 재무 지식을 쌓음으로써 급여 후생 업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쌓기 위해 모의유엔 안보 토론 대회에 출전하였고 모의유엔에서 과반수 이상의 국가를 협의체로 포섭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우선 소재부터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3가지 가이드를 드렸어요. 첫 번째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함께 쓰되 네. 첫 번째 단락은 회사 지원 동기를 쓴 것 같아요. IBK 기업은행이 특히나 어떠한 면에 있어서 나한테 다가왔는지 그래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싶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지원 동기죠. 네. 나는 인사팀의 HRD로서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직무 지원 동기도 표현이 잘 된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단락에 있어서 나는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까지도 잘 표현이 됐다라고 봐서 좀 굉장히 좀 잘 쓴 자소서다. 예, 인턴직 자소서로는 굉장히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작성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사전 코멘트에 충실하게 썼다. 이거는 맞나요? 예. 네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만 욕심을 더 부린다면은 네. 이제 이거는 내가 이런 걸 갖췄습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를 더 기여해 줄 수 있는 부분. 제가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만약에 IBK 기업은행 인턴을 한다면 그중에 인사직을 지원한다면 제가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까지 표현해 준다면 진짜 100점 만점에 만점이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또 금융권 그 학점을 좀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사실 유무를 떠나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기업 교육도 좀 많이 나갑니다. 네. 나가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 보고서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어떻게 기획하면 좋은지 이런 교육을 많이 나가면 이 신입사원들의 어떤 이력을 받아요. 네. 근데 그 이력을 받아 보면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스펙이 좋은 친구들을 뽑은 거냐? 아니에요. 뽑고 났는데 보니까 스펙이 좋은 거예요. 스펙이 좋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기본기가 충실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학점이 그중에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학점이 높다라고 하는 건 직무 역량이라는 부분도 되겠지만 성실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권을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학점이 높다 낮다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금융권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점포가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산 관리도 이제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권의 패러다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인재가 돼서 어떻게 기여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인 그러한 고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IBK 기업은행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강영규 대표님, 또 정철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안현애 학생과 이혜림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에 공채가 시작되면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이 정보 검색이 아주 중요한데 네, 이런 취업 정보를 좀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취업 박람회라고 합니다. 어떤 자리인가요? 네. 취업 박람회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기업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취업 박람회는 기업이 모입니다. 네. 기업이 모이고 기업이 특정 장소에 부스를 차려놓고 네. 일단 거기에서 지원자들을 면접을 보고 오. 마음에 드는 그리고 뭐 기업이 원하는 인재면 채용을 하는 거죠. 여기 부수적으로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을 또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취업 정보를 얻는 장소로 또 활용되기도 하죠. 네, 이 취업 박람회도 종류가 다양하다고요? 네, 취업 박람회는 크게 주최 기관, 구직자의 특성, 업종별
업종별 박람회로 크게 나뉘는데요. 먼저 주최 기관별로는 지역, 고용지원센터나 각 지역 도청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많고요. 아니면 각 대학의 경력개발센터나 중소기업청 아니면 각 기업의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구직자의 특성으로는 또 여성, 고령자 아니면 노인 보훈가족이나 장애인 세터민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도 있고요. 업종별로는 방송 엔터테인먼트, 공연 영상 아니면 자동차 회사 같이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취업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직업과 달리 좀 이색 직업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이색 취업 박람회도 있는데요. 뭐 수납 컨설턴트라든지 채소 소믈리에, 여러분 물 소믈리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라든지 여행 상품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도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보를 얻으러 가는 취업 박람회이긴 하지만 몇 가지 정보를 미리 알고 가면 더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그 유익한 정보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취업 박람회의 모든 것. 첫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장. 정장? 정장을 입고 가면 합격률이 높아지고 안 입고 가면 합격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치, 이왕이만큼 그죠? 더 정장을 입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예의에 맞아 보이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현애 학생. 정장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말씀 잘 해주셨듯이 이제 취업 박람회 때 정장을 많이 입고 간다고 해요. 그 이유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취업 박람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깔끔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정장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인사 담당자들이긴 하지만 다시 안 볼 사람이긴 한데 그때가 지나면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굳이 꼭 정장을 입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근데 꼭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채용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기업의 채용 박람회를 직접 열어요. 그래서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뭐 자기 PR 프로그램이라던가 네? 아니면 인재 채용팀 직원과의 토크 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원자를 선발하고 아니면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주기도 한데요. 이때 정장이 아니라 약간 뭐 티셔츠나 네? 청바지 같이 조금 프리한 복장을 하고 가면은 조금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시간대를 잘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다 들었는데. 예. 네, 두 MC분들은 만약에 취업 박람회에 가게 된다면 어떤 시간대에 가실 것 같아요? 오전 아니면 오후나? 저 같으면 11시에 가서 딱 1시간 집중적으로 듣고 맛있는 밥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면 6시까지 나면 1시간, 끝나기 1시간 전, 5시쯤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한 바퀴 싹 돌고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들 이렇게 오후나 아니면 좀 늦은 시간들에 많이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한산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2시부터 4시까지가 가장 많이 붐빈다고 그럴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네. 이렇게 오전에 가면은 현장에 온 인사 담당자들도 오늘 하루에 온 소임을 마저 잘 마치고 가야지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치시다 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오전에 조금 일찍 준비해서 취준생들 분들은 미리부터 가서 정보를 잘 알아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단 하루인데 이날만은 일찍 일어나서 필요한 것들 다 얻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취업 박람회의 모든 것. 두 번째 키워드. 증명사진. 증명사진. 증명사진을 들고 가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그 즉석에서 좀 수업이 이루어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약간 이거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어떤 거요? 예, 증명사진 보면 요즘은 우리 지원자들이 포토샵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 현장에서 신분하고 다른 깜짝 경우도 되게 놀라시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나는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상당히 공감 가는데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우리 혜림 학생 설명해 주세요. 네, 물론 포토샵이 있어서 그렇게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취업 박람회의 취업 정보나 채용에 관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증명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고가의 스튜디오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는 그렇죠.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취업 박람회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면 고가의 스튜디오에 못지않은 질의
증명사진을 무료로 직접 무료로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 퀄리티가 높은데 공짜면 진짜 그 부스는 정말 인기가 많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취업박람회에서 정말 인기 많은 곳, 네. 좀 줄을 서 있는 곳을 보면은 네네네. 이 증명사진을 찍는 곳이라고 해요. 실제로도 여학생들끼리도 여기에서 싸움이 난 적이 있다고까지 하는데 그 이유가 네. 사진 촬영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한 학생이 있어요. 네네. 한 명은 메이크업을 받고 도착을 했는데 순서를 약간 착각이 있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취업박람회장이 뒤집어질 정도로 싸움이 일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명사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취업할 때 그만큼 좀 예민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거기에 그러게요. 채용 거기서 담당자들이 받으려면 안 다 돼요. 계시는데 네, 그렇죠. 그 기억이 나면 다시는 그 학생 안 뽑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분명히 2시에서 4시 사이에 갔습니다. 이 사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것 외에도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도 있나요? 아, 네. 제가 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타로 적성 검사, 지문 적성 검사 이런 데 오히려 줄을 많이 서 계시더라고요. 기업에 많이 가야 되는데 타로나 나의 적성이 맞을지 지문 적성 검사 이런 거. 어머나. 재밌네. 이렇게 오전 10시에 가서 채용 면접도 진행을 하고 또 오후에는 이런 이벤트들을 이용하면 취업 박람회에서 하루를 아주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취업 박람회 모든 것 세 번째 키워드 글로벌. global. 글로벌 기업들이 와서 취업 박람회를 하는 걸까요? 뭘까요? 뭘까요? 뭐 요즘은 저 해외 취업 박람회도 많이 네네. 늘었으니까 글로벌하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런 거 아닌가요? 자, 마지막 키워드 아니면 외국에서도 온다? 그렇죠. 저도 외국 기업도 충분히 많이 참여하는 취업 박람회이지 않을까 싶은 약간 네. 맞나 아닌가. 자, 뭔가요? 풀어나 보시죠. 요즘 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취업이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이제 학력과 간판이나 스펙을 따지지 않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 채용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면 뭐 일본, 북미, 유럽 와. 뭐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이제 했던 행사에 보면 해외 17개국에서 120개 기업이 해외 취업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닛산이나 히타치나 이런 쟁쟁한 기업들의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취업까지 좀 눈을 돌리는 거겠죠? 네, 그렇죠. 글로벌 취업 박람회 때 실제로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첫 번째가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문과생을 뽑는 이 해외 기업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쉽습니다. 문송하다 이 인구로는 해외 취업에까지 적용이 되는군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취준생들이 지나치게 일부 직종만 고집을 하는 이른바 취업 편식 현상이 나타나서 일부 해외 기업 부스가 조금 한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 뽑아주냐라고 말하는 문과 출신 취준생들의 이런 목소리랑 네. 왜 우리 기업에 오지 않냐라고 하는 기업의 오묘한 신경전이 또 존재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취업 박람회에 대한 모든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취업 박람회 과연 도움이 되나? 정보 획득의 장대 전시성 행사입니다. 일단은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우리 사연이 도착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26세 취준생입니다. 스펙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면접은커녕 서류도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봄이야, 내일 취업 박람회 가자. 거긴 왜? 정장 입고 와. 거기는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서 채용 면접을 본대. 너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도 온다던데? 아니 나 안 가. 왜? 작년에 가봤는데 실컷 준비하고 1시간 줄 서서 기다렸더니 알고 보니 현장 채용이 아니라 그거 그냥 기업에서 홍보하려고 온 거더라고. 아이, 무슨 소리야. 그건 네가 대충 그 기업 오는구나 하고 대충 알아서 그냥 그렇게 가서 그런 거야. 난 아주 꼼꼼하게 알아봤다고. 내일 면접 통과하면 서류 면제래.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돼. 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알아? 몇 명 뽑지도 않는데 그냥 내 자소서나 같이 쓰자. 하반기 공짜 넣어야지. 너. 떨어져도 그 기업 인사 담당자랑 얘기하다 보면은 정보 하나라도 더 얻어올 수 있어. 그런 정보 인터넷에 깔렸어. 인터넷 정보랑 현장에서 얻은 정보의 질이 같겠니? 난 무조건 갈 거니까 내 생각 있으면 연락해. 나 내일 자소서 쓸 거니까 생각했으면 연락해.
네, 이 취업 정보보다 예. 취업 박람회에 대한 정보가 취준생들에게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취업 박람회는 참여 여부를 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미치는 건 아니니까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 혹시 그 얘기 아십니까? 무슨 얘기요? 이 취업 박람회에 이미 취업을 한 직장인들도 자주 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 글쎄요, 왜일까요? 취업하려고. 재취업하려고. 재취업하려고? 재취업하려고, 이직하려고? 이제 그 취업하려고. 취업하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잖아요. 직장에 계신 분. 약간 비슷한 건데요. 기업에 가려고. 제 인생을 준비하려고. 큰 기업에 가려고. 네.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도 고용 불안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 취업을 위해서 이제 줄을 서고 면접을 보고 치열하게 사는 이 취준생을 보면서 그래. 난 취업을 했잖아. 저희를 다시 안 해도 돼. 하고 안도감을 받으려고 아이고 세상에. 직장인들의 힐링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예. 어머나, 이 취준생들에게 전쟁터 같은 곳이 그러니까요. 힐링 장소가 될 수 있군요. 예.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씁쓸한 얘기인데요. 그쵸. 취준생들이 어서 취업을 해서 이 취업 박람회를 힐링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게 네. 오늘 열심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현애 학생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입론에서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한 학생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이 실업계 학생인데 고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취업 박람회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요. 많은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잘하면 취업도 성공하고 말이죠. 근데 막상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다녀온 이 취업 박람회에서 그 친구가 굉장한 실망만 얻고 왔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면접에 성공한 친구는 거의 없었고 다 연락을 준다고 하고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얻은 정보도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비단 이 학생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이죠. 전시성 프로그램이다. 기업 홍보에 그친다. 형식적이다. 여전히 안고 있는 취업 박람회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혜림 학생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취업 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취준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준생들을 위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채용의 기회가 되고 면접을 한 번이라도 더 해봄으로써 인사 담당자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것인데요. 우리는 굉장히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정보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오히려 더 얻어올 수 있고 인사 담당자들을 직접 만남으로써 얻어올 수 있는 새로운 유용한 정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취준생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에겐 취업에 관련된 작은 정보 하나도 소중할 것이고 이 작은 면접 기회도 놓치면 안 될 기회일 텐데요.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진 취준생들에게 취업 박람회는 어떤 의미일지 다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애 학생부터 발언 시작할게요. 네, 혜림 학생이 입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을 잘 말을 해줬는데 이것을 실제 간 학생들이 느끼고 있느냐가 저는 우선 궁금해요. 우선 직접적인 거 면접에서라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부분에서 정보 얻기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간 학생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혜택을 얻고 많은 정보를 얻어오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실제로 이걸 느끼고 있으면 여러 가지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거에서 전시성 행사다 이런 결과가 도출되진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제 현장에서 느끼고 온 바가 이렇다면 확실히 프로그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형식적이고 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아무래도 모든 면접들이 그렇고 모든 취업에 관한 것들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면접에 합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통계 자료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실제 채용이 문제가 드는 것이라면은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취업 박람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변에 찾아보면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례가 정말 거의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그리고 가서 실제로 얻는 정보도 거의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부터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온라인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랑 구직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취업 박람회의 문제점으로 절반이 넘는 56.1%가 전시성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구성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선호할 만한 기업 수의 부족도
25.1%로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업이 많이 없다는 것도 이 내실 있는 취업 박람회가 아니라는 부분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실제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될 수도 있겠지. 네. 이런 기대감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내가 혹시 취업을 못하더라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데 일단 취업은 정말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채용 박람회에 나오신 분들이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가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팀 내에서 중간이나 밑에 위치를 차지하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에 들어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유익한 정보를 얻고자 해도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그래서 일단 인사담당자하고 미팅 시간이 길어지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얻을 텐데 그 시간, 절대 시간 자체가 굉장히 얻기가 어렵고 짧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시성 행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인사 담당자들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 저희 부모님의 지인이 인사 담당자이시지 않고서야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데서 제가 정말 너무 궁금했던 몇 가지들, 세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직접적으로 시원한 답변을 듣는다면 취준생 입장에선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봐줄 수 있는 인력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잘 맞는 어떤 채용 루트라던가 이런 것을 1대1로 다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것부터 의문이 들었고요. 그 컨설팅이나 이런 멘토링 말씀해 주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사 담당자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인과 개인의 1대1의 시간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심도 있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저는 들었습니다. 두 분 MC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람회, 취업 박람회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근데 박람회는 많이 가서 취업 강의를 그죠? 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박람회를 많이 가셨어요? 전 자동차 박람회. 기가 막혀. 혹시 여자분으로 아유, 그러니까 진짜 차를 사랑해서. 모델 차를 보러. 아니에요. 차 모델 보러, 차 모델. 진짜요? 네, 차를 너무 사랑해서. 차 제가. 플러스 모델? 자 옆에 있는 레이싱걸? 네,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한고미 MC는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는 아니고 한 번 가본 적 있었어요. 그러면 네. 그때 보거나 느낀 점이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나 하나 갈 곳이 이렇게 없나? 약간 이런 생각도 쭉 늘어져 있는 그 기업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정보를 얻어오는 것도 유익하지만 거기서 다 같이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열심히 발로 뛰는 학생들을 보면서 네. 내 경쟁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좀 자극을 받아오는 기회도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 네. 차를 보면서 이야, 이 수많은 차 중에 내 차가 없구나. 그리고 수많은 그 예쁜 여성분들 중에 내 여자가 여자가 없구나. 비슷하네요. 야, 이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취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처럼 자극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든지 취업을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생기는데 그냥 있으면 이게 우리가 절박함이라고 하는데 절박함이 그냥 있지 힘들지라고 하는데 몸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온몸으로 느껴지게 되고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직접 가보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 우리 황보미 MC처럼 갔더니 내가 갈 데가 하나도 없네. 그리고 뭐 면접을 봐도 꽝이네. 더구나 뽑는 기업이 없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벽에 부딪히다 보면 나 취업 포기해야 되겠어. 상실감만 커지는 게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저는 가볼 만한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이런 기업도 있구나. 경험. 예, 또 뭐 이런 정보도 있구나. 그것도 일찍 문 열기 전에. 네. 근데 진짜 여러 번은 뭐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그렇죠. 여러 번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네. 하는 게 맞는가? 네. 과연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적당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통로는 이 취업 박람회 외에도 정말 많아요. 굳이 여기에 가서 여기는 또 현장에 가서 많은 인파를 뚫고 다녀야 되는 굉장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이 그렇게 좋은 루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박람회가 해야 할 본부는 사실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이 면접 기회 제공 아니면은
소수뿐이더라도 어느 정도 채용이 되는 그런 건데 그러한 목적이라도 조금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취업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만한 기업이 없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기업 수가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00여 개. 200여 개. 예, 예. 예? 한 300만 개 이제 개인 네. 기업까지. 그렇죠. 포함하면, 개인까지 하면 약 320만 개에서 350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아요? 한 개인이 알고 있는 기업 수는 사실은 100가지가 거의 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구나. 여러분 이하 다이아몬드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회사. 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공작 회사거든요. 연봉이 4천만 원대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높아요? 예.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연봉을 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우리는 이름이 모르면 예를 들어서 B2C가 이제 고객하고 접점에 있는 회사가 아닌 B2B 기업들이나 B2G 기업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그냥 내 세계에 너무 갇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박람회는 여러 가지 기업 정보 미스매칭된 부분들을 매칭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박람회를 가게 되면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기업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 취업 박람회 행사는 이제 대기업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대기업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정말 중소기업, 구색 맞추기 위해서 중소기업 불러들여요. 실제 채용을 하는 기업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와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우수한 기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자,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해림학생 강영규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그래도 취업 박람회를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다. 낫다. 한 번은 낫다. 한 번. 한 번에 안 해서. 그래도 어쨌든 가긴 가봐야지. 2번, 3번 가야 한 번이란 말이에요. 자가당착. 사실 그 취업 박람회 질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중요하네요. 어떤 많은 기업이 오는지 그리고 특히 내가 원하는 업종이나 뭐 직무에 관련된 기업이 오는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한두 번은 가보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인생이 있어서. 네, 근데 예. 많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혜 학생이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취업 박람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인재들에게 공채 지원하라는 기업 홍보다. 예,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기를 바람입니다. 바람이다. 예. 진실 울릴 것만 같은데. 진실이 울렸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인재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으로도 원하고 또 캠퍼스 리크루팅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인재들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또 이미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해림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취업 박람회 말고 취준생에게 더 좋은, 더 효과적인 행사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사는 많이 있다. 행사 많다. 네. 없지 않다. 전혀. 과연? 아이고. 더 좋은 행사는 없어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취업 박람회가 좋은 행사이긴 하죠. 네네. 근데 개인의 필요에 꼭 맞는 다른 행사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행사를 찾아다니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정도는 뭐 양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혜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 박람회 위해서 정보 검색하고 정장 입고 가서 줄 서고 하는 거 보면 취업 박람회가 시간 대비 효율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효율적이다. 불편한 부분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되게 좋은 거다. 중요한 네. 거다.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1 코칭이 아니라 집단 간에 만나다 보니까 좀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못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다시 또 밀착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좀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취업 박람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현애 학생부터 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박람회, 여기에서 정말 취업에 성공을 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이 없습니다. 기업이 취업 박람회에 오는 목적과 학생이 취업 박람회에 오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말씀드렸듯이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온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보다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상적인 홍보의 장에 그치지 말고 기업에겐 보다 더 채용의 유인을 주고 취준생들에게도 보다 더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보의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몰랐던 정보를 얻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취업 박람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도 조금 더 취준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내실화하려는 시도만 있다면 충분히 취업 박람회는 취준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행사로 남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 박람회, 취준생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정부든 기관이든 취준생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직접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는 그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준생은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네. 기업은 우수인재를 얻어서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취업 박람회가 이렇게 일석이조의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